전에 제 채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떤 분위기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신풍제약에 대한 주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오늘요 거의 한 56포인트 정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이야기가 많겠지만,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로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 유동성 장세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실적이 밑바탕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봉쇄가 되고 뭐 굉장히 지금 실물 경제가 힘든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이 유동성을 공급을 한 것을 가지고 뭐 적절한 투자보다는 사실은 투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이러한 투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사실은 투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투자 받는 사람들이 더 당황합니다. 내 주식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우리 회사가 이 정도는 아닌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막 폭등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바이오 테마라든지 아니면 수소 테마, 전기차 테마, 뭐 그린 뉴딜 테마라든지 또 언택트 테마에 이렇게 포함이 되기만 하면 막 주식이 뭐 대주주도 당황할 정도로, 그리고 경영자도 당황할 정도로 뭐 자고 일어나면 주식이 폭등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투자 받는 입장에서도 당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서 이제 투기적인 현상의 문제가 뭐냐면, 기대심이 조금만 꺾여도 주가의 변동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투자하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된다고 저희가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상승을 보인 다음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주식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경기 부양을 더 쓰고 싶어도 무리하게 경기 부양을 너무 쓰면 결국은 이제 거시 경제를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화폐의 어떤 가치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화폐를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뭐 부양 정책을 썼다가 달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버틸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뭐 금융기관의 상황을 보겠죠. 얼마나 이제 개인들이 파산을 심하게 하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파산을 심하게 하는지, 그러한 상황을 보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또다시 아마 부양 정책을 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실물 경제는 정말 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무한정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공급하다가 결국은 이제 화폐 가치의 큰 하락,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으로 저희에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경기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꺾여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유동성 파티라고 하죠. 빚을 내서 막 주식에 기대심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현실에 돌아오는 거죠. 현실에 돌아와서 이 기업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이 앞서게 되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기대가 꺾이니까 이제 테마라고 엮였던 그동안에
산업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재평가라는 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주식이 비싸도 되나? 이게 감당이 되나? 이런 식으로 현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아마 우리가 뭐 니콜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지금 뭐 구박을 하죠. 엄청난 완전히 사기다라고 하는데 아마 니콜라의 지금 CEO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주식이 올랐을 거라고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의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일 줄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는 결국은 지금 뭐 CEO가 사임을 하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게 거의 뭐 확실한 상황인 것 같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에 대한 미래 기술에 대한 것이 장밋빛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교묘하게 섞여서 아직 하지 못한 걸 하고 있다라고 지금 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산업, 수소차의 지금 테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소차와 전기차의 테마가 많은데 이러한 산업군들에 대한 기대심이 어떻게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실망이 큰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망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수소차인 뭐 니콜라의 사기 말고도 또 이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기습 공시가 났죠. 장이 끝나고 나서 신풍제약에서 자사주를 뭐 2,155억 원 규모로 처분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 실망을 한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뭐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주식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의 고점, 그러니까 뭐 얼마죠? 거의 막 16만 7천 원에 블록딜을 했는데요. 뭐 처분을 뭐 거의 그냥 돈으로 환산했을 때 뭐 한 2,1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를 지금 처리하겠다. 그래서 자사주를 2천억 정도를 지금 높은 가격에 처분을 하고 이제 2천억을 현금을 챙기겠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들은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라맥스라는 그런 코로나 치료제 어떤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고점에서 자사주를 처분해서 2천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한다고 하면 뭐 속되게 뭐 쉬운 말로 먹튀 아니냐,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저렇게 현금을 확보해서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의도는 솔직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거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를 속이느냐, 사기를 치느냐, 아니면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든지 이 어려운 길을 갈 때 한 번만에 갈 수는 없죠.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이거를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풍제약이 2천억의 블록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왜 돈이 필요하냐? 이제 피라맥스라는 이 약을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 개선 및 연구 개발 과제,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린 자사주를 처분했다. 고점일 때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현금이 있어야지만이 뭐 생산 설비도 늘리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도 할 수 있다. 더 연구진들을 많이 뽑아서 그리고 더 좋은 생산 설비를 갖춰서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매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는 거죠. 열심히 하겠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주가가 고점인 상황에서 자사주를 블록딜을 하느냐?
주주들도 지금이 주식을 처분할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잘 안 될 것을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한마디로 뒤통수 맞는 기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신풍제약의 어떤 기대심이 사실은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대심이 어떤 경영자에 대한 믿음이 약간 꺾인 상태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자사주를 처분해 버렸기 때문에 뭐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당장의 기대심은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의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 산업의 평균 퍼가 70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지금 최근에 뭐 삼바도 있고 뭐 셀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 신풍제약의 대장주인데, 대장주에 지금 실망 매물이 출현하면 그 다음 그 바이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올라가겠지라는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매수세가 멈칫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의약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퍼가 높다는 거죠. 퍼가 높으면 매수세가 줄어들기만 해도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테마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기대심이 떨어져 있고, 왜냐면 니콜라가 사기를 쳤죠. 거기에다가 지금 신풍제약이 고점에서 블록딜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멈칫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약 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으로 기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풍제약이 상황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삼바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셀트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뭐 유한양행, 그 다음에 녹십자, 뭐 그 다음부터 뭐 다른 제약사들도 분위기가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겨우 1,000원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56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상황은 이러하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아직까지도 유동성은 엄청나게 풍부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알겠지만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제 우리가 공모할 때 뭐 56조 막 60조가 몰렸죠, 현금이. 그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 자체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건데, 투매를 우리가 동참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오늘 주식을 제가 이렇게 빠진 걸 봤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뭐 실적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올라간 주식도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도 높지만 손실도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손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식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했다가, 크게 상승했다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투자를 오래 해봐서 이제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심리가 제일 무섭냐면, 여러분, 주식이 신용과 미수를 썼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보다 5배가 더 와닿는 게 더 센 게 뭐냐면, 신용과 미수를 썼을 때 하락했을 때 그 공포감은 기쁨의 5배로 공포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만약에 50포인트가 지금 5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만약입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30포인트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정말 손이 떨릴 거예요. 아마 신용과 미수를 쓴 사람들은 덜덜덜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용과 미수를 쓰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뭐 KTNG 이런 거 사지 않죠. 어떤 거 삽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데, 그런 주식은 뭐 순식간에 또 폭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상황은 나쁘지 않으나 신용과 미수를 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계속 돈이 돌고 도는데요. 지금 이제 뭐 전기차와 수소, 그 다음에 바이오의 어떤 테마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나라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삼성전자 이때 동안 못 올랐죠. 뭐 삼성 전기, 삼성전자나 SK 바이오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대차, 자동차 니콜라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돈이 이렇게 계속 이제 빙빙빙빙 도는 거죠. 그리고 뭐 신용과 미수를 최대로 썼기 때문에 신용과 미수를 최대로 많이 쓰면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디죠? 바로 증권사죠. 뭐 증권사에 또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도는데, 이런 장에서는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들뜨죠. 어떤 게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중심을 잡고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에 너무 이제 막 이제 코인처럼 우리가 올라타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에 너무 노출을 시키면 나중에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뭐 고점에서 블록딜을 했다고 해서 과연 뭐 이게 좋냐 나쁘냐 이거 판단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죠. 결국 시간이 이것은 해결해 줍니다. 뭐 3개월, 6개월 뒤에 봤을 때 신풍제약이 뭐 그 지금 오늘 확보한 2천억을 가지고 뭐 정말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생산 설비를 잘 만들어서 뭐 잘 되면 또 성공한 사업가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주가만 하락하면 이제 대중에 굉장히 신뢰를 잃고 대중에게 상처를 주는 현상이 되는 거죠.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신풍제약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뉴스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십니다. 신풍제약은 뭐 영업이익이 지금 뭐 상반기에 50억이에요. 50억인데 뭐 지금 여러분 50억인데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인데 10조. 10조면 50억인데 10조면은 몇 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주가 수익 비율, 시가총액 대비의 영업이익 비율이 뭐 0.05 수준인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심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식인 상황이죠. 그리고 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결국은 투자자의 선택의 몫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신풍제약의 어떤 내부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수익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과연 뚫고 신풍제약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것인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팩트만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실패를 하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기업가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시고요.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중요한 행사 있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정말 중요한 지금 행사가 됐습니다. 그 행사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제 전기차와 수소에 대한 그리고 또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지금 연결이 돼 있죠. 결국 AI까지도 연결돼 있는데 이런 테마가 과연 다시금 기대심이 더 커질지 아니면은 뭐 실망만 줄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대회에 나온 결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주식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